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요.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방이나 면담 형식이 아니라 의제를 갖춘 공식 회담을 하는 건요. 지난 2013년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대표 그리고 또 김한길 민주당 대표 이후에 11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저도 참 이 11년 만이라는 걸 듣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 여야 대표가 이렇게 안 만났는가? 그리고 또 만나기 어려운가? 예. 하는 문제를 많이 느낍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즉 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네. 방향을 결정하더라도 대통령과 어떤 방향이 다르게 할 경우에 예. 가져올 수 있는 정책 부담감 때문에 사실상 회피해 온 게 아닌가.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나는 형태를 유지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황우여, 김한길 이 대표 이후에 11년 만에 사실상 대표 회담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의제를 정하고 만나는 거. 그건 아마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 들어서 조금의 어떤 대통령 관계가 좀 달라진 관계를 어떤 면에서 좀 상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예전처럼 무조건 대통령실의 어떤 의견에 100% 동의하고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 독자적인 어떤 이 당대표의 어떤 공간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당대표 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뭔가 어떤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해나가는 이미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예.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양측 간에 어떤 필요 관계가 형성이 돼서 아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일단 결과는 뭐 일단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과는 썩 제가 볼 때는 뭐 좋은 결과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아닌가. 자, 이재명 대표도 예. 지금 당내 강경한 목소리들, 뭐 이런 어떤 움직임들, 이런 것 때문에 본인도 사실은 뭔가 돌파구를 열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없어 보입니다. 예. 한동훈 대표도 뭐 이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다른 방향의 어떤 합의를 할 경우는 이거는 또 당내 갈등들을 굉장히 촉발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도 아예 공식 의제로 삼지 말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쪽에서는 금투세 문제, 뭐 저쪽에는 25만 원 문제, 뭐 등등 최상병 특검법 이런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뭔가 어떤 실질적인 합의가 나오는 것, 예. 그건 그보다는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수준에서 국회 정상화하자, 그리고 앞으로 자주 만나자, 뭐 이 정도 수준의 어떤 예. 합의 정도만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추상적인 수준의 합의로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성사 과정부터 살펴보면요. 사실 이 성사되기까지 양측의 기싸움 상당히 팽팽했습니다. 특히 형식을 두고요. 적지 않은 이견을 보이면서 뭐 일각에서는 이거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도 나왔었는데, 최 교수님 어쨌든 원활하게 의견을 모아서 합의는 됐어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뭐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양측이 어쨌든 만나는 거에 의미를 두고 예. 조금씩 양보하고 이러면서 합의를 만들어내고 또 의제까지 설정해서 하게 됐으니까 내일 오후 이제 2시에 시작하고 7분간 생중계를 하고 그리고 나서 협상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협상이라고 하는 건 그걸 협상을 생중계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이게 토론이거나 이러면 네. 생중할 수 있죠. 어떤 뭐 금투세면 금투세 아니면 민생회복지원금 하면 지원금 이 두 가지를 놓고 그러면 토론해보자. 그러면 그건 생중계를 할 수 있지만 협상이라고 하는 건 내밀한 얘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고 또 서로 있는 카드에 대해서 뭐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야의 대표니까 여야 대표가 만나서 민생을 위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안들 내놓고 협상을 해보고 또 이루어지면 이루어지고 안 되면 또 다음에 또 만나고 이런 방식을 취하면 예. 된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만나는 게 중요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대통령이 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라도 나서서 대화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전국에서 국민들에겐 그래도 희망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이 될 거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게 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합의된 형식을 그래픽으로 짧게 보여드리기도 했지만요. 어쨌든 각각 7분간 생중계 형식으로 모두 발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홍 전 의원님, 그럼 네. 이게 뭐 한 대표가 계속 제안했던 회담 생중계, 이거를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일부만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기존의 여의도 문법에서는 좀 다르게 이제 전체 회담을 좀 생중계하자고 그렇게 처음에 좀 제안했습니다. 사실 처음 이렇게 제안한 배경은 워낙 우리 그 여의도 정치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좀 불신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생중계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여야 입장이 차이가 나고 어떻게 지금 이제 결론이 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좀 더 이제 신뢰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제안을 했고, 사실 또 이재명 대표도 과거에
김기현 전 대표 당시에도 뭐 국회에서 뭐 로텐더에서 뭐 의자 하나 놓고 뭐 생중계하자 뭐 그런 식으로 좀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생중계를 처음부터 주장은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제 걸림돌이 돼서 당 대표 회담이 이제 그 뭐 이제 진행이 안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양보를 한 것 같고 또 이재명 또 대표 입장에서도 또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이제 큰 정치인 특히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또 한동훈 대표의 어떻게 보면 좀 미미한 어떤 입장 차이를 좀 더 부각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으로 지금 당대표 회담이 지금 성사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당대표 회담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은 만큼 작은 어떤 합의라도 이루어 좀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쨌든 내일 비공개 회담 자리에는요. 대표들 그리고 정책위의장들, 수석 대변인 이렇게 해서 3대3 회담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김수희 평론가님, 그런데 혹시라도 뭐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의 1대1 회동 이거는 성사될 가능성은 없나요? 일단 현재로서는 1대1 회담의 순서가 따로 있지는 않을 거다 이런 예. 관측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대1 회담을 하게 되면 물론 그 회담 내용을 공개를 한다고 해도 그 속에 공개되지 않은 밀담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측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중에는 또 혹시 어떤 미락이 있었던 거 아니냐. 사실 예. 정치에서 밀담이나 미락이 꼭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것을 두고 구구한 또 예측들 이런 것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현재 당정 간에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회담 결과에 사실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거예요. 뭐 최혜병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대통령실에서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문제들이 있는 상태에서 1대1로 대표끼리만 얘기를 하는 순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굉장히 민감할 것이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뭐 설령 이제 몰래 1대1 대화를 한다고 해도 중간에 뭐 수석 대변인이라든지 정책위의장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1대1로 대화를 하는구나라고 알려지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도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관측을 해봅니다.